네, 안녕하세요. 우리 대우건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황금손 차승원 인사드립니다. 영상 촬영하는 오늘은요, 6월 24일 수요일이고요. 대우건설이 19,550원 0.88%가량 상승한 채에서 영상 촬영 중에 있습니다. 아마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대다수의 선배님들께서 대우건설 뭐야? 이 구간에서 지지가 되나 안 되나? 이 여부를 오늘 가장 많이 신경 쓰실 것 같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구간에서 종전이 된다 라는 내용이 나오자마자 바로 3만원 선까지 다시 트라이가 들어갔던 걸 보면 안에 분명히 힘이 좋은,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는 종목이 맞는데 또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기 전의 상황으로 떨어져 버리다 보니까 많은 생각이 정말 교차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 계좌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판단이 잘못됐던 건 아닐까? 대우건설이 진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게 맞는 걸까? 전고점 돌파하고 쭉쭉 올라가 줄 수 있는 게 맞는 걸까? 라는 의구심을 들게 할 정도로 더럽습니다. 누가요? 시장 상황이 일단 더러워요. 안 좋죠?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리고 두 번째, 포의 운전이 너무나 지저분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선배님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론부터 우선 말씀드릴게요. 질질 끌지 않고. 뭐냐면 대우건설 저는 간다라는 거예요. 간다. 즉 반등을 보여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왜요? 앞전에는 이런 원전 건설 수주와 종전, 재건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하면 이제는 무슨 시즌이에요? 실제로 수주를 받게 되면서 수주 잔고가 쌓이는, 이게 곧 실적으로 이어지는, 가장 기업의 근본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가 올라가 줄 수 있는 구간에 드디어 왔습니다 라고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특히나 오늘 나온 중요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과 함께 대우건설이 언제부터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건지, 그리고 시장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대우건설의 주포들은 어떠한 움직임 보여줬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대응입니다. 우리 선배님들께서 어떠한 대응 방식을 토대로 대우건설로 큰 수익 보고 손실 본 부분 만회해 볼 수 있는지, 대응에 대한 타점까지도 오늘 영상에서 전부 다 설명드려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바쁘신 만큼 영상 바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대신 어떤 거요? 맞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는 어떻게요? 꼭 승리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많은 대우건설의 주주분들이자 선배님들께서 이 긴 시간, 인고의 시간, 인내 시간 버티고 나서 결국에는 우리가 주포를 이긴다, 이겨서 수익으로 쟁취해냅니다, 승리를 가져올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꼭 댓글로 승리 아낌없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채널은 아시겠지만 공적인 채널입니다. 100% 무료로 정보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영상 시청하시다가 도움 많이 된다, 많이 배운다 라고 생각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아낌없이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승리라고 남겨드려서 댓글 부탁드린 김에 오늘 제가 영상 중간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선물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미리부터 잠깐 보여드리자면 삼성전자 어제 나온 기사인데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뭐라고요? 로봇사업을 교통정리한다라고 하는데 추진한다라고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인수합병할 기업 오늘 정확히 설명드릴 테니까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받아가시고요.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인수합병 누구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억하실 겁니다. 얘가 주가 17,000원에서 얼마까지 갔어요? 93만원까지 갔습니다. 그만큼 인수합병의 힘이 강력하다라는 거 알고 계실 테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받아가세요. 아셨죠?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시장 상황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어때요? 자, 어제의 대폭락을 만회하는, 이 낙폭을 축소하는 어때요?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57%가량 상승한 채로 8,500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자, 코스닥이 1.88%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어제와도 사뭇 비슷한 흐름으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2조 1천억가량 매수 진행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기관에서 어제랑은 다르게 2조 2천억가량 다시 매수해주면서 우리 증시의 반등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다만 아쉬운 점은 요거일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현물을 4조 5천억가량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거 근데 익숙하죠? 요게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올해 들어서 1월 달부터 꾸준히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문제는 사실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들 웬만하면 기억하실 겁니다. 왜요? 지금 코스피 보유 비중, 그러니까 코스피 사실 주포라고도 생각이 되는 이 외국계 증권사들의 보유 비중이 3%가 넘습니다. 작년 연말에는요 34%였던 게 38%까지도 올라왔어요. 매일같이 매도를 해도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주식의 이 금액 자체가 줄어든 게 아니라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를 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차익 실현에 매물이 나오는 것 뿐이지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거예요. 네, 바로 코스피 선물 롱 포지션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1조 1000억가량 외국인들이 매도를 같이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누적이 어때요? 총 누적이 1조 5천억입니다. 이 말인 즉슨 지수 자체를 상방에 베팅하면서 길게 보면 나는 코스피가 올라갈 거다라고 봐. 근데 일단 코스피가 금방 단기간적으로 또 많이 올라왔으니까 차익 실현하면서 여기서도 돈 벌 거고, 그리고 시장 자체가 올라갈 거니까 올라가는 거에도 베팅할게 라고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신 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승리 꼭 좀 남겨주시고요. 그래서 시장 자체는 어제 많은 하락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어제 하락을 되돌려주는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라고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많은 선배님들께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시장이 반등을 하는데 왜 대우건설은 못 올라가고 있나요? 이 질문이 가장 첫 번째일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질문에는 저는 이렇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 이강에게 수급이 역시나 빨아들여져 가면서, 그러니까 반도체 종목들이 시장의 모든 수급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얘네의 반등이 우선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우건설의 반등이 나오지 못하는 것 같이 보여도 오늘 이 대우건설의 주포들은 오히려 어떻다고요? 물량을 다 막았다라는 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시장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도 대우건설은 못 올라갑니다. 왜요? 대우건설이 안 좋아서 못 올라가나? 아니면 얘가 올라가지 못하나? 힘이 약한 건가? 충분히 그 생각 드실 수 있는데,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표면에만 속지 말고 이 내부에 있는 주포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이 실시간 거래원과 프로그램의 수급을 통해서 외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대우건설 보겠습니다. 어떻죠? 장 초반부터 현재 촬영하는 시각 기준 3시 20분입니다. 현재 시간 기준까지도 외인들은 150억가량 들이밀면서 대우건설 어떻게 했어요? 샀다라는 겁니다.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장이 완벽하게 이제 마감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집계 중에 있습니다만, 일단 보여지는 것만으로는 외인들이 어때요? 26억 원가량 매수를 했다라고 나와있죠? 근데 아닙니다. 이따가 변동이 될 거지만 이제 결국 장마감하고 나서 보면은 프로그램 140억은 바로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기 때문에 외국인 창구에서 140억을 샀다라고 명확히 찍힐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거래원을 통해서 분단위로 이 주포의 의도를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프로그램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래원을 통해서 분봉 단위의 이 주포들의 움직임이 어땠는지 요거를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결국 대우건설의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 외국인 창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주포들의 움직임이 시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지금같이 19,000원 후반대에서 주가를 더 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방 지지라인 만들어주면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의도를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볼게요. 자, 그러면 가장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사용하시는 어떤 거요? 키움증권 창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우건설, 키움증권, 역시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창구거든요. 근데 어때요? 장 초반에 거래량 터져주면서 이탈이 나왔죠? 장 초반이라고 하면은 언제요? 이때겠죠, 이때? 26,600원까지 9시 10분까지 피레침 쏘면서 올라갈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래량 터트리면서 오히려 이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되어가는 3시 30분 무렵 현재까지도 해서 거의 10만 주가량 누적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탈을 하고 계시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량을 받아간 주체가 있겠죠? 누구요? 아까 프로그램 통해서도 확인했지만 주포입니다. 자, 일단은 JP 모간서울 창구부터 보겠습니다. 요건 사실 명확히 JP 모간서울이라고 하면 외국계 증권사죠. 한국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외국계 투자사이자 창구입니다. 어때요? 장 초반부터 시작해서 9시 30분 정도까지 10만 주 정도가량 매수를 진행해 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근데 그 이후까지도 지금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상위 5개 거래량이 나온 증권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요거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알고 계시면 하나의 또 꿀팁이니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JP모간서울, 즉 외국계 증권사든 혹은 외국인 창구를 이용하는 검은머리 외국인인 주포이든지 간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매하는 물량을 결국에는 다 받아갔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신한 쪽 창구도 물량을 담아간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신한 쪽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신한은 오히려 엄청 많이 샀죠? 그죠? 장 초반에 그리고 장 중반에 이렇게 거래량이 터트리는 구간들 속에서 계속해서 매집을 했어요. 물론 장 막판으로 갈수록
매수했던 물량을 어느 정도 덜어냈지만 결국 장 막판까지 15만 주가량 쌓여있는 채로 확인이 됩니다. 자, 보통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 신한투자증권 창구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용하시는 창구는 웬만하면 아니죠. 그러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을요? 집중해 주세요. 대우건설이 오늘처럼 시장이 올라가는데 반등이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수를 추종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실은 앞으로 표면적으로 보여놓고는 뒤에서는 주포가 물량을 다 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런 물량을 매집하는 거는 어디서 나와요? 주포들이 본인들 평단가 아래거나 혹은 평단가 부근에서 매집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이 주포들의 평단가일 겁니다 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3,500원부터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4만원까지 올라갔죠, 올해 1월 초부터. 근데 올라오는 구간에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프로그램을 통한 매집을 했던 구간이 분명히 보여요. 근데 심지어 이 상위 구간 위쪽이거든요.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올라오는 구간에서도 돈을 쓰면서 계속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주포의 평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이전에도 암만 많이 들고 있었다고 한들 올라가면서 계속 그러니까 계속해서 매집을 했기 때문에 평단가는 차트에 지금 정확히 절반 정도 라인, 피보나치 조정대를 제가 그어놨는데 출발했던 날부터 고점까지 했을 때 찍어보면은 0.59관과 0.618 구간이 찍히죠. 그래서 저는 요 구간이 지금 딱 주포들의 평단가 구간입니다 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 밑으로는 떨어지는 일이 웬만하면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주포가 오늘 매수를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라고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투매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밀린다라고 해서 밀렸다가 반등 나오는 과정 속에 있어서 대우건설이 못 올라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멘탈 흔들리시지 말고 현 구간에서 투매에 동참하시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인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 똑같습니다. 빠질 때마다 저는 주포와 동참하여서 매수, 추가 매수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우리 대우건설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왜요? 결국 대우건설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니까요. 뒷부분에서도 설명드릴 거지만 이런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오늘 청와대 정책실장님께서 언급 주셨듯이 전력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신규 원전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을 겁니다 라고 하고요. 이 말인즉슨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정부 차원에서의 신규 원전 추진이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대형 건설사인 대우건설에게도 수주 기회가 돌아오겠죠? 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어때요? 작정하고 원자력에 돈 쏟아붓는다 라고 합니다. 신규 원전을 10기 더 짓는다라고 해요. 그만큼 미국이 원전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원전 섹터의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자, 요것도 있어요. 전쟁 끝나자마자 움직였습니다. 누가요? 대우건설이 중동의 재건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만, 그러면 이런 좋은 내용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게 우리 대우건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기 하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드리면 보통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늘 사서 내일 갈 수 있는 타점을 알려달라, 오늘 가서 내일 갈 수 있는 종목을 짚어달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요, 요거 하나는 자신 있게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를요? 적어도 우리 영상 황금송 차승원과 함께 대우건설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 이 대응 전략을 같이 공부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에게는요, 적어도 시간이 조금은 걸릴지언정 우리 대우건설로 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는 그날까지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은 공유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 상단에 번호 올려놨거든요. 010-9630-2563번이에요.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대우입니다. 자, 대우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게 되면 황금손 차승원이요. 어떻게요? 선배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지금 상황에서 제일 필요로 하고 계시는 이 대응에 대한 부분 반복적으로 도와드려 볼 겁니다. 자, 여기 화면 왼쪽에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우리 단체 문자 보내드리는 거 그대로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빠르게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여기 2월 27일이죠. 글씨 좀 안 보이더라도 집중 부탁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내용과 함께 뭐라고요? 매도가 비중 전부 다 설명드렸고, 매도했으니까 매수해야겠죠? 그게 언제예요? 네, 3월 18일입니다. 그죠? 3월 18일 날 이런 식으로 공매도마저 100기를 든 강력한 랠리 초입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매수가 비중 전부 다 원단위 퍼센트까지도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2개 정도만 보고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실시간 대응을 장중에 이런 외인과 메이저 수급들의 이 수급 동향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대우건설의 개별적인 재료까지도 전부 다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들 토대로 장중에 매수와 매도에 대한 대응을 한번 물어라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요? 화면 상단에 있는 번호 010-9630-2563번호로 대우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어려운 장에는 지금 제가 무슨 말씀드렸는지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한 번이라도 확인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우시면 그냥 신청하셔서요. 이유는 꼭 확인하셔야겠죠?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에 매수해야 되면은 이 매수에 대한 근거,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하면 매도에 대한 근거까지도 꼭 살펴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선배님들이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승리 남겨주시는 우리 선배님들께는요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한번 신청이라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왜요? 어차피 문자 보내시는데 아시겠지만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귀찮으시더라도 어쩌면 내일 당장 우리 선배님들의 계좌에 찍혀있는 숫자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도 있는 이런 경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제발 한 번만이라도 신청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아셨죠? 네, 보내주셨다라고 하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영상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삼성전자가 인수합병을 한다라는 이 선물 말씀드려야 돼요. 왜냐면 우리 대우건설 반등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만 대우건설도 동시에 가져가면서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가 어디인지 수급이 옮겨갈 수 있으면 어떤 섹터로 옮겨갈 수 있는지 그 섹터 중에서도 과연 어떤 종목인지 이거를 알아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나 이렇게 삼성전자가 인수합병까지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감히 말씀드리지만 단숨에 내용이 발표가 되자마자 시장의 주도주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텐베거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드렸는데 인수합병이 된다라고 하면 10배는 기본으로 먹고 들어가는 거다 라고 설명드릴 테니까 꼭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셔서 내용이라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바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손 차승원이 가져온 삼성전자가 인수합병 팀까지 신설하면서 인수합병 후보로 거론하고 있는 이 대상 기업을 설명드릴 건데요. 자, 오늘 아니죠, 어제죠. 어제 기사가 나왔던 만큼 인수가 된다라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10배도 가능하다라고 좀 설명을 해볼게요. 아니, 감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입니다. 왜 그러냐? 앞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례 보면서 설명드려볼게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할 때 어때요?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죠. 10만 전자를 외치면서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만 사이클이 끝나니까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려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런 캐시카우가 있었다라고 하면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고 나서 떨어지는 주가도 맞고 매출도 올렸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삼성전자는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구나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 바로 로봇 사업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한 거고요. 최근에는 전장 사업까지도 진행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얘네를 매수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 힌트가 나와 있죠. 잘 보세요.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님께서 직접 언급 주셨듯이 이제 올해 M&A가 지속됩니다만 그 중점 사업이 누구냐면 공조랑 전장, 메디컬, 로봇 중에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답 나왔네요. 기존에 삼성전자가 인수합병을 진행했던 기업들의 리스트를 봤을 때 주력이 누구라고요? 로봇 사업과 전장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해당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생긴 혹여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보완해주는 기업이면서 동시에 시너지까지도 만들어내줍니다 라고 하면 삼성전자 입장에선 해당 기업을 인수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게 누구냐면요. 정답은 바로 이 라이다라는 겁니다. 보통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데요. 아니요. 이제는 완전히 판이 바뀌었습니다. 더 중요해졌어요. 왜요? 로봇에도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자 자율주행에 있어서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해주니까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미 레인보우와 전장을 인수해 놓은 삼성전자이지만 사실 얘네 가지고 부족합니다. 왜요? 반도체는 뭐 세계 1등일 수는 있어도 솔직히 휴머노이드에서만큼은 기술력이 떨어집니다. 먼저 앞서 나간 현대차의 아틀라스를 따라잡으려면 해당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자, 요런 식으로 전부 다 삼성전자의 미래 로봇 추진단 산하에 편입시킴으로써 로봇 생태계를 만들어서 하나의 완벽한 로봇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해당 기업을 인수해서 기술력을 확보할 겁니다 라고 표면적인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부터 진짜 중요해요. 왜요? 이미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납품 중이고요.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에 있고 그리고 지분까지도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입니다. 근데 아시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원래는 지분 투자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대주주가 됐다라는 걸요. 자, 그러면 이미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면서 메꿔주고 있는 이번 해당 기업 역시나 충분히 인수합병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바로 돈 냄새를 맡은 누구요? 이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어마무시하게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죠? 돈이 될 거 아니까, 인수가 될 만하니까 미리부터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만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 17,000원일 때 사실 그리 대단한 기업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인수한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94만원까지 갔거든요. 무려 7, 80배가 넘는 어마무시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만, 근데 솔직히 우리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보수적으로 텐베거 한 10배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만할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삼성전자를 비롯한 빅테크들이 눈독 들이는 미래 산업입니다. 거기다가 이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까지도 납품하면서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치 투자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도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배님들이 큰 돈 들이시지 않아도요, 예를 들어서 뭐 한 300만 원 정도로만 들어갔다가 텐베거 달성한다, 인수합병 된다 라고 하면 얼마예요?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꼭 올라가기 전에 공유 받으셔서 외인과 기관처럼 소액이라도 포트에 편입시키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공유 받으시는 방법을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남겨드렸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숫자로 2번입니다. 2번이라고만 보내주시면 황금손 차승원이 준비한 인수합병 종목 바로 공유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선배님들이 가장 오늘 절실하신 거는 맞습니다. 대우건설의 대응 방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기왕이면 문자 보내시는데 돈도 들지 않는 거 두 가지 다 꼭 신청하셔서요. 어쩌면 뭐 내일 당장 선배님들의 이 계좌에 찍혀있는 숫자가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요, 한 번만이라도 오늘만큼은 꼭 문자 보내셔서 내용을 확인이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보내셨다라고 하면 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승리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야지 다른 분들께서도 영상 시청하시면서 우리 대우건설의 투매를 동참하시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내일은 더 좋은 영상과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꼭 내일 영상도 시청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